네, 혼재로 장을 마친 뉴욕 증시에서 또 국내에 대한 투자 전략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정유주 쪽에서 갖고 오셨네요. 할리버튼 국제유가 상승에 수혜가 예상된다. 뭐 다른 기업들도 다 수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할리버튼을 꼭 집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실적 시즌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이제 시장 전망치를 뭐 1에서 2% 정도 상을 했는데 예.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유전 서비스를 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제 정유 쪽에만 좀 수혜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닌가요? 네, 확실히 이제 정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 민감 업종으로 좀 들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지금은 반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북미 쪽의 유전 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급이요? 네, 수급과 공급이 매우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작년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뛰었고 그 중에서 이제 북미 지역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한 수요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회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다 좋고 있어요. 다 그렇구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후에 15% 이상 넘어갔다는 점,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지역에 분명히 매출도 있지만 북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실은 이제 좀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유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뒤로 다시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봤을 때 뭐 셰일가스라든지 지금 전통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을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러시아로 인해서 약간 역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네. 예.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전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또 보면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통 산업이나 하더라도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좀 유전 서비스랑 좀 같이 결합을 하면서 결합이 돼요? 네, 그래서 좀 성장의 잠재력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그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런 쪽 IT랑 좀 붙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국제 유가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 공고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라든지 이런 뭐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올 한해 당분간 유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전 개발 사이클은 이제 초기 단계다. 또 시작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쪽으로도 충분히 좀 정유 쪽으로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신재생으로 넘어간다는 건 여러 국가들의 공통적인 숙제인 것 같은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전 다시 돌리는 거 보면은 뭐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국내에서는 이제 뭐 정유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좀 조선 쪽을 좀 가져왔는데 운반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원유 관련된 이제 운반선 해양 플랜트가 좀 발주가 증가하죠. 물가가 상승을 하면 없죠. 그리고 이제 연료 효율이 좋은 이제 LNG 쪽으로 좀 발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해상 운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 발주가 좀 이뤄질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조선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조선 강하죠.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는데 약간 그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이 트리거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지금 뭐 수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거 없어도 잘 된다는 거잖아요.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지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뭐 이제 천연가스 추진 선박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LNG선을 삼성중공업이 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선 사이클이 좀 시작됐다는 점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육아 관련된 뭐 SOE나 이런 종목도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조선 쪽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나가고 있는 조선 약간 지금 타기에는 부담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를 연결을 해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노우플레이크 클래스 A입니다. 이 낮아진 기대치, 실적 우려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성장주 쪽에 속하는 네, 거군요. 지금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빅테크죠. 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플랫폼을 이제 기업들이 이용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플랫폼을 껴서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초기에는 시장 초기에는 좀 포지셔닝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스템 웨어를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악재네요. 네, 그래서 예. 이 회사가 약간 좀 입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하는 얘기가 있죠.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IB 은행들이 목표가를 조금씩 하향 조정하는 예, 좀 그런 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 회사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데 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2분기부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네.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성장을 위한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스트림리트라는 이제 회사 인수를 좀 발표를 했고 뭐 하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플랫폼 하는 회사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리테일이나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이런 플랫폼도 섹터가 좀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반에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 아까 네. 첫 번째 주제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네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플랫폼이 약간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되고 네네. 연결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저는 좀 IB들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목표가보다 지금 현재가보다 2배 이상은 어쨌든 그렇게요? 목표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높긴 하네요. 예, 전고점이 400불인데 예. 지금 목표가가 뭐 한 300불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도 뭐 그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러한 좀 우려들은 이미 주가에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좀 주가가 좀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확실히 빅테크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빅테크 사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은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런 스노우플레이크하고 같은 종목들 어떻게 연결해 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이런 AI 플랫폼 예.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HR 쪽. HR. 예. 그렇군요. 사람인 HR.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원티드랩 같은. 휴먼 리소시스. 예. 네, 맞아. 예.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이니까 이제 채용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집에만 있기가 그렇죠. 네, 1월, 2월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1%, 43% 지금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군요. 최근 예전처럼 이제 공개 대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거면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또 대응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수시 채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으로 해서 네. 그런 이제 구직자와 이제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또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탑2로 꼽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업종 전체 그렇죠.
근데 이제 원티드 랩 같은 경우는 특화됐죠. IT, 고급 인력 쪽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밑에서 길을 모으고 있는 특히 이제 원티드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이쁘게 기간 조정을 잘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보면 둘 다 뭐 1분기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구직 활동할 때 사람인 켰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 HR, 그리고 원티드 앱, 이렇게 구직 쪽으로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연결고리였습니다.